안녕하세요. 12년 동안 부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교육 전문가 정철민 코치입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잠재 능력이 드러나는 거, 개발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문제 상황을 겪는 거죠. 문제 상황, 아이들과 겪는 그런 문제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같이 보이고 심각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과 겪는 문제 상황은 5개를 넘지 않아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좀 좁혀보면요, 2가지밖에 없어요. 그 유형이. 뭐뭐 해야 되는데 아이가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가 한다.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예, 문제 상황이. 숙제를 제때 해야 되는데 제때 하지 않고 미룬다. 예.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형제끼리 잘 지내야 되는데 형제끼리 싸운다.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한다.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게임을 한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경험한 문제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화를 내고 버럭하고 욱해서 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을 훼손시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타이밍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때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한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엄마들이 화를 내고 헐크맘처럼 되는 헐크맘 3단계하고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왜 문제가 되냐? 엄마는, 부모는 공부하라고 하는데, 잘했으면 하는데, 아이는 안 하거나 미루거나 실수를 반복하거나 제대로 못하죠. 예. 그럴 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봅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죠. 왜? 우리 아이는 태도가 불량하고 공부하기 싫어해. 또 우리 아이는 내 기대에 못 미쳐. 그렇죠. 기준과 기대에 못 미치면 못마땅하죠. 못마땅하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부모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또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서 정말 그 인격체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잠재 능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잠재 능력을 훼손하는 겁니다. 왜 훼손하는지, 그 잠재 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부모가 어떻게 아이 잠재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데서는 욕구가 발동해야 돼요. 욕구가 발동하지 않으면 잠재 능력이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이 로체스터 대학의 에드워드 대시라는 분이 자기 결정성 이론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 자기 결정성 이론은 사람들이 이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성장을 하는데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그래서 이 인간의 잠재력이 개발하는데 이 3가지 욕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잘하고 싶어?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사람들과 더 연결되고 내가 유대감을 계속적으로 얻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욕구입니다. 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발생하고 압박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3F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뭔가 상황을 경험하면서 분노하게 되거나 공격적으로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방어적
회피를 하거나 무기력하게 되나. 이 세 가지입니다. fight, flight, freeze.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 거죠. 아이는 짜증나고 하기 싫고 또 미루고 싶고 다른 걸 하고 싶고 자기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잠재력이 개발되거나 잠재력이 훼손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때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이때가 적절하게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부모가 화를 내는 거죠.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안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부모가 답답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특히 엄마가 화를 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다. 이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화를 내면 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통해서 잠재 능력이 개발되기는커녕 이것들이 잠재 능력이 훼손되는 거죠. 부모도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계속되니까 아이의 잠재력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 반응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읽어주고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주면서 이 아이가 이 스트레스 반응을 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끌어줘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화를 내고, 예, 넌 왜 그래? 넌 또 그래? 또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뭐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 가운데 갈등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 스트레스 문제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이걸 도와줄 때 아이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 잠재 능력도 개발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력이 생기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걸 통해 다른 사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못했는데 엄마가 지금 네가 이렇구나. 이 마음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 그래, 이해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 마음을 받아주고 행동을 교정하고 통제하고 수정해주고 조절해줌으로써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고 잠재 능력이 개발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여러분이 오히려 아이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때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이걸 기회로 봐요. 이걸 문제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지금 잠재 능력이 개발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접근법이. 부모가 아이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지? 왜 힘들어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또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조절을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 문제 상황이 부모가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누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기회로, 아이의 성장,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숙제를 안 하거나 과제를 미루거나 어떤 문제를 푸는 데서 실수를 반복하거나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이때 아이가 보이는 그 정서의 신호들을 잘 읽고 그것을, 그 어려움, 스트레스 반응을 잘 이해해주고 정서적으로 수용해주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내면의 욕구를 이루면서 잠재 능력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좀 정리해 보자면요. 정서적으로 엄마들이 건강해질 때 아이들의 정서들이 건강해지고 또 상황과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잠재 능력이 키워지고 학습 능력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이런 문제 상황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떤 원칙과 스킬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솔루션과 도구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